어쨌든 중요한 건 엔진입니다. 296 GTB가 많은 것들이 달라진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지만 이 파워트레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속이 꽉 막힌 그런 꼰대는 아니잖아요. 이제 페라리에 6기통이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가 6기통 엔진을 그동안 쓰지 않았던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페라리 양산차에 6기통이 들어간 건 처음이지만 1960년대에도 이 120도 뱅크를 가지고 있었던 6기통 엔진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 엔진으로 F1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엔진이 작아지는 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붙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은 전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동안 페라리가 보여줬었던 그런 성능만 보여준다는 말이죠. 이 정도의 반응과 출력이라면 그동안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운 엔진을 썼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엔진은 작아졌고 페라리 골스팬이라면 그다지 반기지 않을 터보차저까지 놓였는데 엔진 전수는 무려 8000rpm까지 쓸 수가 있어요. 엔진 자체 출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100마력이 넘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지만 전기 모터가 밀어준다?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아요. 그냥 예전에 탔었던 8기통 미드십 페라리와 거의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선 파워트레인의 느낌은 동일한데 예전 미드십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뒷바퀴의 그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기존에도 엔진이 차체 중앙에 있었던 건 맞지만 오히려 지금 엔진이 더 가운데에 몰려있고 그리고 무게중심도 훨씬 더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296 GTB의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터빈의 위치를 가운데로 몰아놨던 거거든요. 기존 페라리의 미드십 엔진들을 보면 터빈이 마치 날개처럼 양쪽으로 넓게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페라리 양산차 최초로 터빈을 이 실린더 가운데 우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도 더 컴팩트해졌고 자동차의 무게중심 면에도 훨씬 더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엔진이 작아졌기 때문에 자동차는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해졌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웻, 스포츠, 레이스, 그리고 시티 오프와 이 꽁무니를 사정없이 날리는 ESC 오프까지 있고요. 특별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주행 모드도 있습니다. 자, 엔진과 전기 모터의 출력을 전부 사용하는 퀄리파잉 모드, 그리고 퍼포먼스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이렇게 전기 모드로 달릴 수 있는 e드라이브 모드까지 있어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페라리, 살짝 이질감도 있죠. 자, 최근 페라리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는데 라페라리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SF90에도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SF90와 다른 점은 SF9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기 모드로 달릴 때 앞바퀴의 힘을 전달을 해주거든요. 뒷바퀴를 사용하지 않는 전륜구동 페라리가 되는데 296 GTB는 앞쪽에 모터가 없고 이 뒤쪽에만 모터가 있다 보니까 후륜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까지도 전기 모터가 동작을 하고요. 배터리가 가득 차 있다면 20km 정도는 기름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e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엔진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엔진은 들어오지 않아요. SF90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전기로만 가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페라리가 상당히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고성능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페라리 296 GTB는 새로운 페라리의 디자인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페라리 모델들이 그려했듯이 페라리의 역사가 담긴 여러가지 디자인 요소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우악스럽게 보일 수 있는 공기 흡입구를 헤드램프와 절묘하게 이어 놓으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라디에이터를 바닥에 바싹 눕히면서 차체 앞부분을 조금 더 땅에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296 GTB는 일반적인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과격한 디자인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실제 도색이제인 투톤 디자인이 적용이 되기도 했고 차체 주변을 카본 파이버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역학적인 성능도 우수해졌지만 무엇보다 10kg 정도 이상 무게가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앞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페라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옆모습부터는 클래식한 느낌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우연히도 지난주에 이탈리아로 가서 모데나에 있는 엔초 페라리 박물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페라리 모델이자 296GTB의 오마주가 된 모델이기도 한 250 LM 모델을 보고 왔습니다. 250 LM 모델 같은 경우는 250 모델 중에서도 르망 레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모델이기도 하고 미적인 디자인 그리고 엔지니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는 모델입니다. 296GTB 역시 공기 역학적인 성능을 고려하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강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특히 공기 흡입구와 이 휀더 부분은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250 LM에서 따온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유려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프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한 편인데 마치 스파이더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실제로 공기 역학을 위해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입체적이고 명암이 뚜렷한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진 커버도 이전의 페라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더블 버블 디자인이 적용되기도 했고 이 글라스 자체가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엔진은 작아졌지만 마치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엔진룸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세토 피오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카본으로 제작되어 있는 디퓨저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꽤 과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머플러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쉽기도 해요. 페라리라면 당연히 과격하고 큰 머플러가 뚫려져 있을 것 같은데 296GTB의 머플러는 제가 본 페라리 머플러 중에서 가장 옹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적인 이미지가 강한 새로운 테일램프 디자인은 앞으로 다른 모델에도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로마에서 보여줬었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실내 역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선보였었던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내부 그래픽의 꼼꼼함이나 자유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편이에요. 사실 페라리의 엔진 회전계 바늘이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느낌까지도 이 디지털이 굉장히 재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더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이런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물리 버튼이 최소화된 부분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터치식이에요. 스티어링 휠에 여러 가지 메뉴도 터치식이고 이제는 심지어 시동 버튼마저도 터치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거나 공조 시스템을 만지는 부분도 전부 터치고요. 센터 콘솔에 있는 기어 셀렉트는 클래식한 페라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디자인을 따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세토 피오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곳곳은 전부 카본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심지어 이렇게 시승차라고 적혀져 있는 키마저도 카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296GTB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하고 장거리 여행을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물론 이를 악물고 서킷을 달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동차지만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한 주행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납 공간도 필요할 텐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요. 그리고 시트 뒤편에도 가방 정도는 넣을 수 있는 공간과 그물망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296GTB의 6기통의 특징 중에 하나는 뱅크각이 무려 120도나 된다는 겁니다. 뱅크각이 커지면서 엔진이 훨씬 더 낮고 평평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체 밑바닥에 훨씬 더 깊숙이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박스 엔진이 포르쉐로 대표되긴 하지만 페라리도 과거에는 이 뱅크각이 180도인 박스 엔진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아마 296GTB에서 이 뱅크각이 큰 엔진으로 재미를 본다면 다시 한번 페라리도 박스 엔진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자동차의 무게중심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6기통 모델은 다른 8기통 모델과는 확연히 다른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배터리와 모터 이런 부분도 차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코너를 한번 돌아보기만 해도 그동안의 페라리와는 다른 몸놀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96 GTB를 위해서 페라리는 미쉐린과 전용 타이어를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파일럿 스포츠 4를 기반으로 새로운 컴파운드를 적용하고 앞뒤의 컴파운드 배분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이 차의 접지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830마력의 힘이 뒷바퀴에 모두 쏠리지만 이 차는 휠스핀 한번 내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달려나가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초를 넘지 않는 2.9초에 불과하고요. 페라리의 테스트 트랙인 피오라노 서킷에서 이 차는 페라리의 기념적인 모델 라페라리보다 고작 1초가 느릴 뿐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통하고 엔진 사운드가 조금 작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페라리는 페라리입니다. 7000rpm을 넘어서서 8000rpm 레드존에 다다랐을 때 들리는 엄청난 사운드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시끄럽게 가다가도 자, 전기 모드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달릴 수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배기음이 굉장히 큰 자동차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다른 차들의 경보 시스템을 울릴 때도 종종 있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주차장이나 주택가에서는 굉장히 소리 없이 조용히 다니면서도 원할 때는 자신만의 존재감을 뽐낼 수도 있는 거고요. 배터리 용량이 엄청나게 크진 않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는 없지만 사용과 충전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주행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연료 소비에도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로 인한 배출가스, 소음 규제는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렁찬 소리를 내는 자동차는 앞으로 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296 GTB의 엔진이 급격하게 작아졌고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도 얹어졌고 배기 사운드도 과거의 미드십 모델보다 조금 빈약해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페라리는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296 GT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296 GTB를 경험해보면 과거 모델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도 않아요.